이 어플을 이제 제가 만든 어플인 거고요. 이 어플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게 이제 어떤 어플이냐면 이 개념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답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답을 시험지로 만들어주는 어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실 과목도 상관없고요. 어떤 과목이어도 다 상관없고 오답을 전부 다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자동으로 시험지화를 시키는 어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앱스토어에서 뭐 안드로이드나 안 그러면 애플이든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제 아이의 오답을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제일 좋으세요. 뭐 어머님이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한테 쓰게 시키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머님이 예를 들어 아이 과제를 체크해 보시다가 이 문제는 뭔가 잘 모르는 것 같거나 나중에 복습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플에다가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출력을 해서 시험지처럼 아이한테 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답의 핵심은 사실은 아이가 나중에 다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어플이 가장 좋게 쓰일 때가 언제냐면 내신 대비를 할 때 마지막으로 정리할 문제들을 등록해놓은 문제들로 했을 때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신 대비 기간에 푸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다 따로따로 오답을 정리해놓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플에 이쁘게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출력해서 실제 아이가 풀어보면 가장 유리하겠죠. 그럼 어플 소개를 해볼게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실제 검색란에서 대웹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 어플 이름이 대웹이기 때문에 대웹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웹 치면 대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열기 버튼이 뜰 거고 제가 안드로이드도 해볼게요. 여기도 대웹이를 똑같이 칠게요. 대웹 쳐서 검색을 하니까 안드로이드 두 번째에 떠 있네요. 여기 얘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드로이드 설치되는 동안 여기를 열어볼게요. 지금 이 앞부분에서 이제 어플에 설치를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 동일한데요.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문제 등록할 때 문제 자르기 기능이 조금 달라서 비교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메인 화면 뜨게 되면요. 실제 문제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어머님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안 넘어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처음 까시면요. 그래서 다시요. 로그아웃 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뭐 마찬가지 안드로이드도 해보면 이제 깔렸을 거니까 이게 깔렸네요. 켜보면 메인 화면이 나올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허용 까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다 허용 눌러주셔야 됩니다. 카메라 촬영까지 해야 돼서 전부 다 허용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깔렸다. 그럼 내가 문제 등록 눌러도 어떻게 된다? 확인. 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는 요거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게 유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학원 회원으로 제가 열어놓고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라서 그냥 학원 회원으로 들어가세요. 학원 회원으로 똑같이 들어가시고 코드 입력란이 있을 겁니다. 이 코드 입력란에 8003을 치세요. 8003 마찬가지 똑같이 해볼게요. 8003 그래서 뭐 입장을 누르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그리고 회원가입, 여기 회원가입란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뭐 똑같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데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닉네임, 이메일은 다 넣어주시고 요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이디나 비번은 뭐 당연히 원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이름과 닉네임은 똑같은 거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관리할 때 이름, 닉네임이 다르면 좀 불편해서요. 똑같은 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핸드폰이랑 이메일은 본인 거나 아이 거나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동의하기 하고 회원가입 누르시면 이제 회원가입은 될 거고요. 자, 저는 이제는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일단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등록하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 등록하는 건 뭐 로그인 한 후에 아이디 비번 다 넣고 들어오면 이 화면일 겁니다. 문제 등록을 눌렀어요. 지금 저는 테스트 아이디라 과정이 많이 생성을 해놨는데 들어가시면 요 네모 박스 하나만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이제는 과정이 생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생성하는 건 플러스를 누르면 과목부터 입력하는 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과목부터 먼저 뭐 원하는 과목 선택하시고요. 주요 과목들이 있으니까 선택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학년은 이 과정의 학년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 아이 학년 말고요. 예를 들면 수학에 지금 3-1 과정을 등록할 거다라고 하면 중3이 되겠죠. 그래서 학년을 선택을 하고, 밑에 보면 이제 학기 선택이 있는데 뭐 3-1이었으니까 3-1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학을 골랐으니까 수학 문제집 이름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 모든 문제집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문제집이 여기 안에 없다라고 하면 맨 아래 직접 입력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교재를 쓰는 입력하는 창이 뜰 거고요. 그럼 그 창에다가 뭐 교재 대입이라고 칠게요. 대외비라고 이렇게 쳐서 등록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방금 생성한 그 과정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 방금 생성한 이 과정을 눌러주시면 문제를 개념 문제를 등록할 거냐, 유형 문제를 등록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이 나올 겁니다. 개념 문제 등록과 유형 문제 등록의 차이는 뭐냐면요. 개념은 말 그대로 내가 외워야 될 개념을 등록해 놓고 외울 부분을 블링크 처리, 그러니까 가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가려놓고 나중에 그 가린 부분을 시험 문제로 보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가린 다음에 시험 문제로 보고 싶다 할 때는 개념 독해를 쓰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아마 유형해석 문제 등록을 하실 텐데, 유형해석 문제 등록은 문제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촬영을 해서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용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형해석 문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유형해석을 눌렀어요 라고 하면 이제 유형 제목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제목은 이렇게 입력하세요. 나중에 문제를 찾기 편한 제목인 게 좋아서 문제집 이름은 우리가 앞에 과정에서 생성을 해놨으니까 문제집에 있는 페이지 수와 문제 번호를 입력하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단원명 입력하면 또 길고 불편하니까 문제에 있는 페이지 수랑 문제 번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있는 문제다. 그러면 3P라고 쓰고 뭐 25번 문제다. 그럼 25번 쓰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 문제를 찾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등록 이미지를 누르시면 사진을 찍겠냐, 이미 찍어놓은 사진에서 찾겠냐인데, 뭐 당연히 새롭게 사진을 찍으실 거면 사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미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 보관함으로 가시면 되겠죠. 지금 사진을 찍어볼게요. 사진 찍기를 누르고요. 그럼 문제집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문제집을 사진으로 그냥 찍는 겁니다. 찍으실 땐 가로로 찍든 세로로 찍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되도록 찍을 때 그림자가 안 지게 찍는 게 나중에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인쇄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림자가 안 지게 하나 찍었다라고 하면요. 자, 사진 사용을,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 사용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요 크기 그대로 인쇄가 되면 나중에 다른 여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블랭크 처리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를 자를 수 있으세요. 그럼 이걸 자를 때는 편집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자르기로 바뀌죠, 편집이.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이 활성화 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자르기를 눌러주시면 까만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때 편집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른 화면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석 방법 등록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힌트로 보고 싶은 내가 풀어놓은 문제가 됐던 아니면 답지에 있는 풀이가 됐던 풀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문제 해석 방법 등록도 사진을 찍어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근데 나는 이거는 필요 없고 답만 등록할 거다. 그럼 정답 등록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정답 등록은 4가지 형태의 정답 등록이 있어요. 선다형이라고 해서 답이 5개 중에 하나인 뭐 오지선다형 문제겠죠. 자, 근데 답이 2개, 중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다형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단답형으로 넘어가면 답이 간단하게 자판으로 입력이 가능한 거, 숫자면 이렇게 숫자 등록하시면 좋은데, 사실 단답형 정답 등록에서는 정답을 되도록 단위 없이, 뭐 수학이다 그러면 단위 없이 숫자만 딱 넣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정답인지 아닌지 채점이 자동으로 될 때 이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위주로 정확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답 여러 개를 누르면 정답 수를 먼저 기입하라고 합니다. 정답 수를 갖다가 뭐 2개면 2개 하면 밑에 정답 입력할 수 있는 칸이 2칸이 뜨죠.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정답을 뭐 5랑 7이다 라고 하면 정답 입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답 자체가 이렇게 자판으로 쓰기 불편하거나 그림이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판에 없는 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풀이 참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답은 등록하실 필요 없고 반드시 풀이를 등록해 주세요라고 떠요. 무슨 얘기냐면요. 풀이 자체를 보고 나중에 채점을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풀이 등록을 눌러주시고 다시 사진 찍기를 눌러서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등록하기 어려운 형태면 자판으로 그러면 풀이 참조를 누르고 사진을 찍으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선다형으로 하고 1을 누르고 문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문제 등록을 누르게 되면 유사 문제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져요. 자, 또 문제를 등록하고 싶다. 그럼 들어가서 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어플이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제가 지금 모든 기능을 설명해 드리면 헷갈리셔서 사실은 처음 써볼 기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 써보는 기능, 이 유형해석 문제 등록 기능이 편안해지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 기능들에 대해서도 안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디벨롭되는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독해 문제 등록 활용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촬영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문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등록된 문제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쌓여 있는 거는요. PC상에서 지금 여기에 진행됐던 아이디랑 비번, 본인이 로그인했던 아이디랑 비번을 PC상에서 입력을 하시면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자,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PC상에서 아이디랑 비번을 갖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디다 입력을 하냐라고 하면 제가 이 마지막 영상 설명에 링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 PC 링크를 드릴 테니까 글로 들어가셔서 이 아이디랑 비번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우리 아이의 문제 등록한 걸 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C로 넘어가서 실제 아이 문제를 출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PC 화면상에서 아이 이제는 문제 등록한 걸 출력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제가 보내드린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이런 이제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의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을 해 주시면요. 로그인이 이렇게 가능하실 겁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요소들이 보이시게 될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독해를 만약에 등록을 했으면 여기서 유형해석을 등록했으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유형해석을 지금 기능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유형해석 누적 테스트에서 여기 문제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과정에 등록된 모든 문제를 출력할 것이냐 아니면 회차별로 출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답 문제를 출력할 것이냐 아직 미출제된 문제를 출력할 것이냐인데 사실 복잡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을 쓸 때는 회차별 출력만 활용을 하셔도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지금까지 등록된 모든 문제를 출력할 거냐 아니면 이 회차별 출력은 그러니까 주차별로 묶어져 있거든요. 문제들이 주차별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출력을 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회차별 출력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여기 이제 회차들이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과정에 등록된 문제 출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과정들이 뜰 거고요. 내가 설정해 놓은 과정 중에 뭐 아무거나 뭐 하나를 이렇게 눌렀다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등록한 문제 리스트들이 쭉 뜰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과정에 등록된 모든 문제가 뜨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회차별 출력에서는요. 이 등록된 문제가 몇째 주에 등록이 됐는지 한 주씩 묶어서 회차별로 출력도 가능하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내가 이제 필요한 문제만 뭐 찍어서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걸로 시험지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학생용 출력이 있고 교사용 출력이 있습니다. 교사용 출력은 답까지 나오는 거고요. 학생용 출력은 문제만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4문제씩 들어가게 생성이 되고, 이제는 이 PC랑 연결되는 프린트로 프린트가 가능해지겠죠. 뭐 필요하면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서 미리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에는 이 생성일이라는 건 내가 이 시험지를 만든 날짜인 거고요. 위쪽에 있는 이 날짜는 내가 이걸 문제를 등록했던 일정, 그 날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는 본인이 처음에 등록했던 본인 이름이 뜨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움직여 주시면 가장 좋으니까요. 반드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누적 테스트나 오답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학습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